안녕하십니까. 법과 마케팅의 융합에 대해 발표할 강아람입니다. 김소은입니다. 처음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마케팅의 역량, 두 번째로 그와 관련된 국제법, 조약, 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세 번째로 1인 브랜드 마케팅과 우리가 만든 회사, 네 번째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이지 않은 마케팅의 영향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것은 버거킹이 최근에 한 광고입니다. 버거킹이 최근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버거를 먹으면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인종차별적 광고라고 비판을 받았죠. 자, 과연 이런 윤리적이지 않은 마케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섭다. 터무니없다. 이를 보아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었고 이것을 보아 회사 이미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돌체앤가바나라는 패션 브랜드가 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중국 여성이 젓가락을 이용해 기이한 방법으로 피자를 먹는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중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이뤄졌고 또한 상하이에서 있어야 했던 패션쇼가 취소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라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와 국내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은 제2조 1항과 제2조 2항에서는 각각의 규약 당사국들이 인종차별을 포함한 여러 차별을 막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제2조 1항에 협약국들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칙들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변제를 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제7조에서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제약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막고 있을까요? 저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살펴보면은 제19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2, 3항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제6, 7항에서는 인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그 조치 등을 권고하며 국제인권 조약의 이행에 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제19조 10항에 따르면 그 외의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인 브랜드 마케팅이라 하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1인 브랜드에서 하는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어떤 제품이 나온다 이런 것을 1인 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인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배경, 스펙, 학력, 소속 등에 얽매이거나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이름 삭자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유튜버 대두서관이 한 말입니다. 그 어떤 정의보다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것을 따왔습니다. 대표적인 1인 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 유튜브를 예로 들어 설명할까요? 유튜브는 매우 카드사에서 인기 있는 광고터입니다. 왜냐하면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 고객 반응도 좋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20, 30대보다 40, 60대도 많이 보는 등 전 연령층이 많이 본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카드고릴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드사들은 점점 더 여기서 활성화되고 또한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성향입니다. 저희가 만든 회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한 이에 관련된 법들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디딤돌이죠? 이런 디딤돌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처음 만든 회사는
아마추어들의 기회 보고 디딤돌 OTT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웹툰, 영화 등 기성작가가 아닌 아마추어들 또는 무명작가가 만든 창작물을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7대3으로 배분해주고 사람들은 후원자가 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뜻이 있는 사람들에겐 모임의 장소가 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올릴 수 있게 만들며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는 창작물을 광고해주기까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두 번째 저희가 만든 회사는 넷플릭스는 이미 추천으로 인해 많은 성향을 이끌었던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성공적인 추천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들고 각 개인에게 제일 효과가 좋았고 또한 홍채 인식으로 자신의 그 지속기간이 좋았던 유형들을 추천해주고 각자 목표에 맞게 추천해주는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법을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한 1인 브랜드와 OTT 기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사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저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관출해서 설명해보자면 제2장 제4조 4항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방송에 제출하기 위한 그런 허가를 위한 규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16조 1항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용자가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이 제시될 때 방송 제공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수정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5장 제26조와 제6장 제27조, 28조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어기거나 잘못되었을 때 시정명령과 벌칙,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나라는 이 법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와 허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아직 유해한 내용이 담긴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